저는 서울에 사는 72세 차은자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자식들 얼굴 보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예전에는 전화도 자주 오고 명절이면 북적북적했던 집이 이제는 문자 한 통도 받기 어려운 날이 많아졌지요. 가끔은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게 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이 내 말을 불편해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남편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서방 너무 출장만 다니는 거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자꾸 떨어져 지내면 안 좋아. 라고 말했더니 그날 이후 연락이 뚝 끊긴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내가 사랑으로 한 말이었지만 딸에게는 그게 사위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처럼 들렸다는 거요. 이런 일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서 마주친 박분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몰라. 며느리 좀 뭐라고 한 게 죄냐고. 그 말씀 듣고 저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우리 세대의 말이 지금 자식 세대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현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진심과 오해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지요. 특히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그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와의 사이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단지 표현 하나만 바꿔도 자녀가 먼저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당신의 인생은 계속 자식에게 소외당하고 왜 내 말은 이렇게 무시당하지 하는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너는 장남이잖아. 당연히 책임져야지. 너희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그 집 며느리는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이런 말들이 우리 자식들과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평생 이어질 수 있는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입니다. 실제 경험담과 심리학적인 해석,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까지 모두 함께 나눠드릴게요.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 비난하지 마세요. 며칠 전 시장에서 야채를 고르며 줄을 서 있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 박순자 할머니셨죠. 아휴, 우리 며느리 진짜 말도 없고 눈치도 없어. 우리 집안 분위기엔 영 안 어울려. 그 말을 듣던 옆자리 강옥래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 씨, 그 말 자네 며느리 앞에서도 했나? 순자 할머니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응, 우리 집 식구끼리 편하게 얘기한 거지. 근데 아들 표정이 딱 굳더라고. 그날 이후로 한참 연락이 없었어. 그 상황 낯설지 않으시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결혼한 뒤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자녀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고 이제 그들의 가정의 부모는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의 문제에 제3자의 부정적 개입은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특히 그 제3자가 부모일 때 부부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 결혼한 자녀에게 있어 배우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겠다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배우자를 비난하는 말은 곧 자녀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70세 김정옥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들 얼굴만 보고 참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아들아, 걔는 왜 그렇게 부침성도 없고 말도 없어 한마디 했더니 아들이 밥 먹다 말고 자리 박차고 나가더라고.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지. 김 어르신은 나는 그냥 섭섭해서 말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굳이 말로 꺼내야 할까요? 자녀는 이미 배우자를 택했고 그 선택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녀는 내 편보다는 저 편을 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며느리인데 정말 너무하잖아. 말도 안 통하고 인사도 없고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의 배우자는 곧 내 자식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모든 말에는 뿌리가 있고 뿌리는 마음에 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던진 말의 뿌리가 상대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말은 삼키고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어쩌면 그 침묵이 자녀에게는 가장 깊은 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하나,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자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이 되는 주제, 바로 재산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 집은 첫째인 네가 물려받을 거야 같은 말은 자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며칠 전 집 앞 정자에서 자주 만나던 박만호 어르신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고, 나 큰일 났어. 아들하고 딸이 서로 안 본 지 한 달이 넘었어. 아니 왜? 둘이 사이 좋았었잖아. 내가 잘못했지 뭐. 딸이 와서 도와주는 게 고마워서. 이 집은 내가 가져야지. 그랬는데 그걸 아들이 듣고는 집 나가버렸어. 평소 말이 없던 애가 아버지, 그럴 줄 몰랐어요. 하고 나가는 그 뒷모습이 아직도 선해.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미리 준비하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걸 종종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준비 차원에서 말한 건데, 도와준 딸이니까 고맙다는 뜻이었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자식들 마음속에 차별이라는 불씨를 남기고 형제끼리의 정까지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게 다치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대다. 재산을 미리 언급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받게 될 기대를 품게 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깊은 실망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첫째니까, 딸이 잘하니까, 누구는 힘드니까 같은 이유로 말 한마디 툭 내뱉으면 다른 자녀는 말 없이 상처를 입고 마음속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68세 김미정 어르신의 사연도 떠오릅니다. 딸이 항상 병원 데려다 주고 약도 챙겨주고 해서 이거 다 너 가져라고 한 번 말했는데 며칠 뒤 큰아들이 조용히 찾아와 어머니, 그럼 저는 뭔가요? 묻는데 가슴이 철렁했어.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지. 여러분, 재산은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보다 공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먼저 꺼내는 순간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계산이 생깁니다. 그건 욕심이라기보다 부모의 사랑을 비교하게 되는 슬픈 감정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줄 것도 없는데 괜한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신경 쓰느냐입니다. 재산 이야기는 주든 말든 조용히 전문가와 함께 법적으로 처리하고
자녀에게는 나중에 결과만 말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식입니다. 가끔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준비도 안 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싸우잖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말이 아니라 문서로 하는 것이지 기대를 미리 심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고전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장수는 병사를 움직이되 병사는 그 뜻을 모르게 한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평화롭게 정리를 해냅니다. 말이 먼저 나가면 마음이 먼저 어긋납니다. 자녀 간의 기대도, 오해도, 비교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에 관한 말은 조용히 삼키는 것이 가장 큰 배려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자녀의 부부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거나 감정적인 순간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역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함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는 그럴 바엔 이혼해라는 말은 부모 자식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이순복 할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어제 전화해서 또 울더라고. 내가 그랬지. 그렇게 힘들면 그냥 이혼해버려. 인생 짧은데 뭐하러 참고 사냐고. 옆에 있던 최명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그 말은 좀 조심하지 그랬어요. 딸이 그렇게까지 들었을까? 순복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안다니까. 그냥 마음이 아파서 한 말인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잘못했구나 싶지.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힘들어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끓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무심코 그럴 바엔 차라리 이혼해라는 말을 꺼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자녀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는 줄은 미처 모릅니다. 자녀는 때때로 부모에게 속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건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들어달라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언한다고 생각한 말이 사실은 자녀의 감정을 부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은 누군가의 감정에 다가가되 판단을 보류하는 성숙한 용기다. 부모가 자녀 부부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거나 한쪽 편을 들면 자녀는 내 감정을 이해받지 못했다는 배신감에 마음을 닫게 됩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에게 있어 배우자는 내 삶의 반쪽입니다. 그 반쪽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결정하라는 말은 곧 자녀 자신의 삶을 흔드는 말이 됩니다. 69세 유영석 어르신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딸이 전화 와서 울더라고. 사이가 말도 안 하고 며칠씩 늦게 들어오고 외박도 자주 하고 뭐라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딸, 넌 왜 그런 걸 참고 사냐? 그냥 이혼해라. 그게 나중에 더 좋아. 그렇게 말했는데 딸이 아무 말도 없이 끊더니 3개월을 연락을 안 했어. 나중에야 알았지. 딸이 했던 말. 아빠, 난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내 결혼을 부정하는 사람 같아서 속상했다고. 그 말을 듣고 유 어르신은 울먹이며 그러셨어요. 나는 내 딸이 상처 안 받길 바랐는데 결국 내가 상처를 준 거더라고. 여러분, 자녀의 결혼 생활은 부모가 살 수 없는 길입니다. 힘든 상황을 들었을 때는 판단하지 말고 편들지도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많이 속상했겠다. 그랬구나. 그 말 하느라 힘들었겠다. 이렇게 감정을 먼저 안아주는 것이 자녀가 다시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조언도 못 하나요? 물론 조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녀가 원할 때,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프랑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원한다. 그리고 진짜 조언은 말보다 곁에 있어주는 시간에서 시작된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너무 자주 무심코 꺼내는 말 중 하나.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얼굴 좀 보여라. 이런 말이 자녀에겐 얼마나 무겁게 들리는지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번째는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립니다. 얼마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73세 정순자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늘 밝던 표정이 오늘은 조금 어두워 보여서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순자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분은 살짝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딸이 연락이 없어요. 명절 지나고도 전화를 안 해요. 내가 요즘은 왜 이렇게 전화도 없냐고 문자했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이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그 옆에 있던 이영미 할머니가 말씀을 보탰습니다. 순자 씨, 우리 세대는 연락 안 오면 걱정돼서 그런 말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나도 전에 너 왜 얼굴도 안 비치냐고 했다가 아들이 엄마. 그 말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혀라고 하더라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우린 단지 그립고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자식들은 왜 그렇게 받아들일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정을 표현하지만 자녀는 의무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들은 자신만의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한마디가 심리적으로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명절에는 꼭 와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는 해야지 하는 말은 자녀에겐 사랑의 말이 아니라 숙제 같은 말로 들릴 수 있는 것이지요.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 박사는 말합니다. 요청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요구는 관계를 단절시킨다. 부모의 그리움이 요청의 형태가 아니라 요구처럼 들리는 순간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회피하게 됩니다. 사실 68세 김영배 어르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한테 자꾸 전화 좀 하라고 했더니 그럼 아빠, 내가 일정 시간에 전화 꼭 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고. 그 말 듣고 진짜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 그럴 땐 우리가 표현을 바꿔야 합니다. 왜 연락 안 하냐는 대신에 엄마는 내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더라. 혹시 괜찮을 때 잠깐 전화해 줄 수 있어? 이런 말은 자녀에게 부담이 아닌 기꺼이 주고 싶은 정서적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연락 없음이 꼭 무관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늘 부모를 생각합니다. 다만 일상에 치여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서운한 감정보다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공자의 말처럼 효도는 부모가 베푸는 마음을 알아채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그 말은 거꾸로도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순간 자녀의 효심도 자연스레 되살아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보고 싶은데도 참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고 싶을 땐 표현하세요. 다만 서운함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아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바쁘면 나중에라도 전화 줘.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모 세대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지금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표현. 너는 장남이잖아. 책임져야지. 이 말이 왜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5번째는 너는 장남이잖아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며칠 전 동네 노인정에서 나눈 대화가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집 큰애 말이야. 요즘은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여. 내가 지난달에 아프다고 했을 때도 병원엔 둘째가 왔지. 장남이라는 놈이 뭐 하는 건지. 그 옆에 앉아 계시던 박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너는 장남인데 왜 이러냐고 말하신 적 있어요? 그야 뭐 그 말 안 하면 장남 노릇 안 하지. 동생들보다도 큰애가 책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장남이면 아버지 제사라도 챙겨야지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뒤로는 아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나중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그냥 아들로 살고 싶은데 늘 장남이라는 이름 아래 무언가를 짊어져야 하니까 숨이 막혀. 그 말 듣고 참 많이 울었어요. 사연을 듣고 나서 저는 오래된 관습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깊게 짓누를 수 있는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장남이면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깊게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녀 세대에게 장남이라는 말은 권위나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 때론 억울함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가족 연구자 로날드 미처드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내 고정된 역할 기대는 구성원 개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결국 감정적 거리감을 만든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자녀를 장남, 첫째, 막내 같은 역할로만 바라보면 자녀는 존중받는 개인이 아니라 도구화된 존재로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71세 이봉남 어르신의 사연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프면 장남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왜냐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도 직장 다니고 애 키우며 하루하루 살기 벅찬데 늘 책임은 저한테만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아들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장남이라는 틀로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여러분, 자식은 모두 같은 자식입니다. 장남이든 막내든 딸이든 그들의 역할보다 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먼저 보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래도 큰애는 좀 더 든든해야 하지 않겠냐는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표현하는 순간 자녀에게는 사랑이 아닌 무게로 전달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 사랑은 주는 것보다 버텨주는 것, 기대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제는 자녀 각각의 상황을 바라보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따뜻한 말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는 장남이잖아 대신 늘 고맙다. 내가 바쁜데도 이렇게 신경 써줘서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자녀의 짐을 덜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오해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따뜻한 정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는 결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결론입니다. 사랑은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평소 자주 대화 나누는 75세 정명자 어르신과 차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영상에서 자식과 소통하려면 말을 줄이라고 하잖아. 근데 솔직히 말 줄이기 쉽지 않지 않아? 그 옆에 앉아 계시던 70세 박용남 어르신이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 여사, 난 이제야 알았어. 내가 말을 줄여야 자식이 내 말을 듣는다는 걸. 그전엔 맨날 너는 장남이잖아. 왜 연락이 없냐 하면서 내가 먼저 벽을 쌓았더라고. 요즘은 연락 없어도 먼저 전화 안 해.
그러면 어느 날 애가 오히려 전화를 해. 아빠, 요즘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잘 되라고 걱정돼서 사랑해서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자식의 삶에는 기대가 되고 부담이 되고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살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기다림으로 보여주는 용기. 그게 지금 우리 세대가 자식들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조언보다 공감을 기억한다. 잊혀지는 건 말이고 남는 건 태도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보다 그때 내가 자식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었는지를 자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녀의 배우자를 흉보는 말, 재산을 미리 언급하는 말, 부부싸움에 개입해 이혼을 운운하는 말, 연락 없다고 서운함을 표현하는 말, 그리고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강요하는 말. 이 말들이 부모로서의 진심이 왜곡되게 만들고 결국 자녀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보다 마음을 보여주고 기다림과 존중으로 말 대신 행동하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자녀와 다시 가까워지는 첫걸음이라는 걸요. 이순자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만 냈지 내가 자식의 말을 들어본 적은 없더라고. 요즘은 그냥 기다려. 그러면 애가 먼저 다가와. 아, 이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말을 줄이고 마음을 채우고 감정을 억누르기보단 공감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부모. 그렇게만 바뀌어도 자녀는 언젠가 우리 손을 먼저 잡아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삶의 깊은 위로와 지혜를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